초가집 틈으로 바람이 든다. 등불이 흔들리고 그림자가 벽에 길게 늘어선다. 밤은 아직 멀었다. 붓을 들었다가 내려놓기를 몇 번째인지 모른다. 종이 위에는 먹물이 번지고 쓰려던 말은 자꾸 손끝에서 사라진다. 강진, 유배지, 이곳에 온 지 벌써 몇 해째인가? 그는 손을 펴서 촉을 가까이 댄다. 손등에 주름이 또렷하다. 언제 이렇게 늙었나? 한양은 멀다. 아내는 더 멀다. 편지를 쓴다고 해서 닫는 것도 아니다. 보낸다고 해서 읽히는 것도 아니다. 그저 쓸 뿐이다. 밤마다 오늘도 그녀를 떠올렸다. 이맘때쯤이면 부엌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있을까? 아이들은 잠들었을까? 몸은 괜찮을까? 지난번 편지에서 그녀는 괜찮다고 했다. 늘 그렇게 말한다. 걱정 마시오. 하지만 그는 안다. 괜찮다는 말 뒤에 얼마나 많은 것을 숨기는지. 아내와 함께 산 세월이 어언 20년이 넘었다. 그동안 한 번도 제대로 물어본 적이 없다. 힘들지 않토? 내가 곁에 없어도 괜찮소? 말하지 않았다. 남자는 그런 걸 묻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가장은 그저 버티는 것이라 여겼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 먼 곳에서 그 침묵이 후회로 돌아온다. 유배 오기 전 마지막 밤, 그녀는 짐을 쌌다. 말없이 옷가지를 개고 책을 묶고 먹을 것을 챙겼다. 그는 그저 지켜봤다. 내가 없어도 잘 지내시오라는 말조차 하지 못했다. 괜히 나약해 보일까봐, 괜히 그녀가 무너질까봐.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등을 돌리고 떠났다. 그게 마지막이었다. 이곳에서 보낸 첫 겨울 그는 추위에 떨며 잠들었다. 이불 한 겹으로는 견딜 수 없는 밤이었다. 그때 문득 생각했다. 한양의 집도 이렇게 추울 텐데 아내는 혼자 이 추위를 어떻게 견디나? 아이들 이불을 먼저 덮어주고 자신은 얇은 옷 하나로 버티고 있을 그녀. 눈을 감으면 보인다. 부엌에 앉아 찬밥에 물을 말아 먹는 모습. 편지가 왔다. 석 달 만에. 아이들은 잘 크고 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저도 무탈합니다. 무탈하다. 그 짧은 문장 안에 얼마나 많은 날들이 담겨 있을까? 병을 알아도 말하지 않을 것이다. 끼니를 거르고 있어도 쓰지 않을 것이다. 그저 무탈하다고만 할 것이다. 그는 그 편지를 몇 번이고 읽었다. 글자 사이사이 보이지 않는 말들을 찾으려 애썼다. 평생을 함께 살았지만 제대로 본 적이 있었던가? 그녀가 아침마다 먼저 일어나 밥을 짓고 물을 깃고 마당을 쓸 때 그는 책을 읽고 있었다. 그녀가 밤늦게까지 바느질을 할 때 그는 벌써 잠들어 있었다. 같은 집에 살았지만 같은 시간을 산 건 아니었다. 이제 와서야 안다. 그 시간들이 얼마나 무거웠을지. 가끔 꿈을 꾼다. 집으로 돌아가는 꿈. 대문을 열면 그녀가 마당에 서 있다. 예전처럼 아무 말 없이. 그는 다가가서 처음으로 말한다. 수고했소. 그러면 그녀는 고개를 돌리고 별 말씀을 하고 웃는다. 그 웃음에서 깬다. 여전히 초가집. 여전히 혼자. 책임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것을 참아왔다. 가장이니까, 남편이니까, 선비니까. 그런데 정작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 채 이곳에 와 있다. 아내를 지키지 못했다. 아이들 곁에 있지 못했다. 집을 돌보지 못했다. 그럼에도 그녀는 여전히 그를 기다리고 있다. 그게 더 아프다. 편지를 쓴다. 몸조리 잘하시오. 아이들에게 무리하지 말라 하시오. 집안일은 천천히 하시오. 쓰고 나면 허망하다. 이런 말이 무슨 소용인가? 곁에 없으면서 지우고 다시 쓴다. 당신이 없었다면 아니다. 당신 덕분에 이것도 아니다. 붓을 놓는다. 말이 나오지 않는다. 어느 날 이웃에 사는 노인이 말했다. 부인께서 보고 싶지 않으시오?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보고 싶다는 말로는 표현이 안 된다. 그리움이라는 게 단순히 얼굴이 보고 싶은 게 아니다. 그녀의 목소리, 그녀의 걸음걸이, 밥 짓는 소리, 빨래 넣는 소리, 그 모든 일상, 그게 그립다. 세월이 흐를수록 사람은 약해진다고 했다. 그 말이 맞다.
젊었을 때는 견딜 수 있었던 것들이 이제는 견디기 힘들다. 외로움, 그리움, 후회. 책을 아무리 읽어도 이 마음은 정리되지 않는다. 밤이 깊어간다. 등불이 낮아진다. 내일도 편지를 쓸 것이다. 또 같은 말을 쓸 것이다. 잘 지내시오. 그리고 또 쓰지 못할 것이다. 정말 하고 싶은 말은 그녀에게 빚진 것들을 생각한다. 한 번도 제대로 차린 밥상을 받아본 적 없는 그녀. 한 번도 편히 쉬어본 적 없는 그녀. 한 번도 투정 부린 적 없는 그녀. 평생 옆에 있으면서도 한 번도 제대로 안아준 적 없다. 사랑한다는 말 한 번도 해본 적 없다. 어떤 이들은 묻는다. 유배지에서 무엇을 하십니까? 책을 쓴다고 답한다. 연구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진짜는 밤마다 아내를 걱정하는 것이다. 그게 유배지에서 하는 가장 긴 일이다. 인생을 살아보니 알겠다. 중요한 건 큰 업적이 아니었다. 곁에 있는 사람에게 제때 건네는 말 한마디. 제때 잡아주는 손 하나? 그게 전부였다. 그런데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았다. 언젠가 돌아갈 수 있을까? 돌아간다 해도 그녀는 그대로일까? 세월은 그녀에게도 흘렀을 것이다. 주름도 늘었을 것이다. 허리도 굽었을 것이다. 그래도 괜찮다. 그저 한 번만이라도 마주 앉아 밥을 먹고 싶다. 말없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편지를 접는다. 오늘도 다 쓰지 못했다. 당신에게 하고 싶은 말이 여기까지만 쓰고 붓을 놓았다. 나머지는 언젠가. 직접. 새벽이 온다. 등불이 꺼져간다. 접히지 못한 편지 한 장이 책상 위에 놓여 있다. 바람이 불어와 종이 끝을 들썩인다. 하지만 보내지지 않는다. 오늘도 그는 창밖을 본다. 어둠이 조금씩 옅어진다. 한양 쪽 하늘도 지금쯤 밝아오고 있을 것이다. 그녀도 일어나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있을 것이다. 오늘도 말없이. 그리고 그는 안다. 자신이 돌아가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럼에도 오늘 밤도 그녀를 걱정할 것이다. 내일 밤도. 그 다음 밤도. 이것이 유배지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랑이니까. 종이 위에 먹물이 마른다. 당신에게 하고 싶은 말이. 그 뒤는 여전히 비어 있다. 등불이 꺼진다. 밤이 끝난다. 하지만 그리움은 끝나지 않는다. 유배지로 온 첫날을 떠올린다. 그날도 밤이었다. 관리들에게 이끌려 이 초가집 앞에 섰을 때 그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부끄러워서가 아니었다. 슬퍼서도 아니었다. 다만 한양에 남겨두고 온 사람들이 떠올라서였다. 특히 그녀. 잘 다녀오십시오라고 말했던 그녀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떨리지 않으려 애쓴 목소리. 울지 않으려 참은 목소리. 그는 그때도 아무 말 하지 못했다. 고개만 끄덕였다. 이별이 이렇게 길어질 줄 알았더라면 뭐라도 말했을 텐데. 며칠 전 마을 아낙네가 빨래를 하는 모습을 봤다. 강가에 쪼그려 앉아 방망이질을 하는 뒷모습이 아내와 비슷했다. 그는 한참을 그 모습을 바라봤다. 아낙네가 허리를 펴고 등을 두드리는 모습까지도. 아내도 저렇게 매일 빨래를 하고 있을 것이다. 홀로. 아이들 옷, 이불, 행주. 그 많은 것들을. 예전 같으면 하인들이 했을 일이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유배간 죄인의 집안. 하인들도 떠났을 것이다. 그녀 혼자 모든 걸 해내고 있을 것이다. 손이 트고 허리가 아파도 쉬지 못할 것이다. 누가 대신해 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 생각을 하면 잠이 오지 않는다. 어떤 날은 편지를 쓰다가 눈물이 났다. 남자가 우는 게 아니라고 배웠지만 참을 수가 없었다. 먹물에 눈물이 섞여 글자가 번졌다. 그는 그 종이를 구겨서 버렸다.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는 없었다. 그녀가 걱정할 것이다. 저는 괜찮으니 너무 상심하지 마십시오라고 또 편지를 보낼 것이다. 그래서 다시 썼다. 담담하게. 걱정하지 말라고. 잘 지내고 있다고. 거짓말이었다. 봄이 왔다. 매화가 피었다. 예전 같으면 그녀와 함께 매화를 보러 갔을 것이다. 아이들 손을 잡고 느릿느릿 걸으며. 그녀는 꽃을 좋아했다. 특히 매화를.
추운 겨울을 견디고 피는 꽃이라 더 아름답다고 했다. 그때는 그냥 듣고 흘렸다. 꽃이 뭐가 그리 특별한가 싶었다. 지금은 안다. 그녀가 무슨 말을 하려 했는지. 추운 겨울을 견디고 있는 건 매화만이 아니었다. 그녀도 그랬다. 평생을 견디며 살아온 사람. 남편 뒷바라지하며 시댁 어른 모시며 아이 키우며 한 번도 힘들다 하지 않고 한 번도 지쳤다 하지 않고 그렇게 견디고 또 견디며 피어난 사람. 유배지에는 책이 없다. 가져온 몇 권뿐이다. 처음에는 답답했다. 읽을 것이 없으니 무엇을 하며 시간을 보내나 싶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다. 책이 없으니 오히려 많은 것이 보였다. 하늘, 구름, 바람, 불, 나무, 그리고 사람. 예전에는 이런 것들을 본 적이 없었다. 늘 책 속에만 있었으니까. 아내도 마찬가지였다. 곁에 있었지만 보지 못했다. 이제야 보인다. 너무 늦게. 어떤 밤은 달을 본다. 저 달도 한양을 비추고 있을 것이다. 아내도 이 달을 보고 있을까? 같은 시간, 같은 달을? 그렇게 생각하면 조금 가까워진 것 같다. 손을 뻗으면 닿을 것 같다. 물론 닿지 않지만 그래도 괜찮다. 같은 하늘 아래 있다는 것만으로. 며칠 전 꿈에서 그녀를 봤다. 젊은 시절의 모습이었다. 처음 만났을 때 그녀는 20이었다. 수줍어하며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다. 그는 멀리서 그 모습을 봤다. 예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말을 한 적은 없다. 남자가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고 배웠으니까. 결혼하고도 말하지 않았다. 사랑한다는 말도 고맙다는 말도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다. 부부니까, 가족이니까. 하지만 당연한 건 없었다. 그녀가 매일 아침 밥을 짓는 것, 당연하지 않다. 그녀가 밤늦게까지 바느질을 하는 것, 당연하지 않다. 그녀가 아프면서도 참는 것, 당연하지 않다. 모든 게 그녀의 선택이었다. 사랑이었다. 그런데 나는 그걸 당연하게 여겼다. 유배지에서 아침을 맞이하는 일은 쓸쓸하다. 눈을 뜨면 천장이 보인다. 낮은 천장.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 옆을 보면 아무도 없다. 당연하지만 자꾸 확인하게 된다. 일어나서 옷을 입는다. 찬물로 세수를 한다. 밥을 먹는다. 혼자. 모든 게 혼자다. 예전에는 혼자인 적이 없었다. 늘 누군가 곁에 있었다. 특히 그녀. 아침에 눈을 뜨면 그녀가 부엌에서 밥을 짓고 있었다. 밥 짓는 냄새에 잠에서 깼다. 일어나 마루에 앉으면 그녀가 밥상을 차려왔다. 진지 드십시오. 그 목소리가 그립다. 밥맛도 그립다. 그녀가 하는 밥은 특별했다. 똑같은 쌀, 똑같은 물인데도 다른 맛이었다. 지금 먹는 밥은 맛이 없다. 아니, 맛을 모르겠다. 입에 넣어도 씹히지 않는다. 그냥 삼킬 뿐이다. 배를 채우기 위해서. 이웃 노인이 가끔 들른다. 말동무가 되어주려는 것이다. 고맙지만 부담스럽다. 혼자 있는 게 편할 때가 있다. 그런데 노인은 그걸 안다. 오래 있지 않는다. 잠깐 얼굴만 비추고 간다. 어느 날 노인이 물었다. 고향이 그리우시겠소?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가족이 보고 싶으시겠소? 또 끄덕였다. 특히 부인이? 이번에는 대답하지 못했다. 목이 메어서. 노인은 그 침묵을 이해했다. 더 묻지 않았다. 그냥 옆에 앉아 있었다. 한참. 그것만으로 위로가 되었다. 가을이 왔다. 낙엽이 진다. 예전 같으면 이맘때 과거를 준비하는 선비들로 한양이 붐볐을 것이다. 그도 젊었을 때 그랬다. 과거에 급제하고 벼슬길에 올랐다. 출세했다. 이름을 날렸다. 인정받았다. 그게 전부인 줄 알았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정작 중요한 건 놓쳤다. 집에 있는 사람들, 특히 아내. 그녀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힘들어하는지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다. 그저 내 일만 했다. 내 공부, 내 벼슬, 내 명예. 그녀는 그걸 묵묵히 지켜봤다. 뒷바라지하며 이제 와서 미안하다.
편지를 받았다. 오랜만이다. 손이 떨렸다. 봉투를 뜯는데 시간이 걸렸다. 펼쳐본다. 요즘 날씨가 쌀쌀합니다. 옷을 두껍게 입으십시오. 몸조리 잘하십시오. 그뿐이다. 다른 이야기는 없다. 아이들 이야기도 집안 이야기도 그녀는 늘 이렇게 쓴다. 자기 이야기는 하지 않는다. 오로지 나를 걱정하는 말만. 나는 안다. 이 짧은 문장 뒤에 얼마나 많은 날들이 있는지. 하루하루 버텨낸 날들, 혼자 견딘 밤들, 그걸 다 숨기고 몸조리 잘하십시오라고만 쓴다. 그게 더 아프다. 겨울이 다가온다. 벌써 두 번째 겨울이다. 유배지의 겨울은 춥다. 바람이 세다. 초가집 틈으로 들어오는 바람이 뼈를 에인다. 이불을 덮어도 춥다. 옷을 겹쳐 입어도 춥다. 그런데 추운 건 몸만이 아니다. 마음도 춥다. 혼자 있으면 자꾸 생각이 깊어진다. 돌이킬 수 없는 것들, 되돌릴 수 없는 시간들, 후회가 밀려온다. 파도처럼. 왜 그때 말하지 못했을까? 왜 그때 안아주지 못했을까? 왜 그렇게 바빴을까? 왜 그렇게 중요한 척 했을까? 정작 중요한 건 곁에 있었는데 밤마다 편지를 쓴다. 하지만 보내지 않는 편지도 많다. 쓰다가 찢는다. 이런 말을 어떻게 보내나? 당신이 보고 싶소? 너무 솔직하다. 나답지 않다. 당신 없이는 못 살겠소? 너무 나약하다. 남자답지 않다. 그래서 찢는다. 다시 쓴다. 잘 지내고 있소? 걱정 마시오. 이 정도면 괜찮다. 담담하다. 의젓하다. 하지만 진심은 아니다. 진심은 찢어진 종이 안에 있다. 어느 날 마을에 장이 섰다. 사람들이 모였다. 그는 멀리서 구경했다. 사람들 사이에 섞이고 싶지 않았다. 그런데 한 부부가 눈에 들어왔다. 늙은 부부였다. 서로 부축하며 걷고 있었다. 할아버지가 할머니의 손을 잡고 할머니가 할아버지의 팔을 붙들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걸었다. 그 모습을 보는데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저렇게 늙고 싶었다. 아내와 함께 서로 부축하며 느릿느릿 걸으며 그게 소원이었는데 이제는 어려울 것 같다. 밤이 깊었다. 개 짖는 소리가 들린다. 누군가 지나가는 모양이다. 밤길을 걷는 사람. 나도 저렇게 밤길을 걸어서 집에 갈 수 있을까? 언젠가는. 하지만 그 언젠가가 오기는 할까? 모르겠다. 다만 오늘도 그녀를 생각한다. 지금쯤 잠들었을까? 아니면 깨어 있을까? 혹시 나처럼 잠 못 이루고 있는 건 아닐까? 창밖을 보며 이곳을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랬으면 좋겠다. 외로운 건 나만이 아니었으면, 아니 외롭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녀만은 편지를 쓴다. 오늘은 끝까지 써보려고 한다. 당신에게 하고 싶은 말이 많소. 여기까지 쓰고 멈칫한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가? 생각해본다. 고맙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 하지만 어느 것도 쓰지 못한다. 붓을 든 채로 한참을 있다가 결국 놓는다. 오늘도 못했다. 내일은 할 수 있을까? 모르겠다. 어쩌면 평생 못할지도 모른다. 그래도 괜찮다. 언젠가 돌아가면 말없이 손을 잡으면 되니까. 그것만으로도 전해질 것이다. 이 모든 말들이. 새벽 공기는 차갑다. 문을 열고 밖을 본다. 별이 총총하다. 저 별 아래 그녀도 있다. 같은 하늘, 같은 별을 보고 있을까? 그랬으면 좋겠다. 그러면 조금은 가까운 것 같으니까. 안으로 들어온다. 등불을 다시 켠다. 종이를 펼친다. 붓을 든다. 오늘도 쓸 것이다. 보내지 못할 편지를. 하지만 쓸 것이다. 이것만이 내가 할 수 있는 사랑이니까. 먹물을 찍는다. 종이에 내려놓는다. 당신. 이 한 글자를 쓰는데 한참이 걸린다. 당신이 없는 이곳은. 또 멈춘다. 뭐라고 써야 하나? 지옥 같다고? 너무 과하다. 춥다고? 너무 단순하다. 그냥 당신이 없소라고 쓸까? 그것도 이상하다.
결국 또 찢는다. 내일 다시 쓰자. 언젠가는 끝까지 쓸 수 있을 것이다. 언젠가는. 등불이 깜빡인다. 기름이 거의 다 됐다. 곧 꺼질 것이다. 그 전에 이것만은 써두자. 당신 덕분에 버틸 수 있소. 이 정도면 괜찮다. 과하지도 모자라지도 않다. 진심이다. 접어서 봉투에 넣는다. 보낼까 말까? 고민하다가 책상 서랍에 넣는다. 다른 편지들과 함께 보내지 못한 편지들 언젠가 직접 전하리라. 손으로. 등불이 꺼진다. 어둠이 온다. 하지만 무섭지 않다. 내일도 올 것이다. 또 쓸 것이다. 또 생각할 것이다. 그녀를. 이것이 나의 하루다. 유배지에서의 하루. 그리고 아마도 내일도 모레도. 눈을 감는다. 꿈에서라도 만나고 싶다. 아내. 그 사람. 나의 평생.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어떤 사랑은 말로 하지 않는다. 어떤 미안함은 끝내 전하지 못한다. 어떤 그리움은 평생을 안고 간다. 정약용은 18년의 유배 끝에 고향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그가 아내에게 그 말을 했는지는 기록에 없다. 아마도 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 시대의 남자들은 그런 말을 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이라도 할 수 있다. 곁에 있는 사람에게 말 한마디. 수고했소. 고맙소.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구독하시고 좋아요 눌러주세요.